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그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게다가 폭등한다는 전망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폭등, 폭락이 갈리고 있습니다. 폭등과 폭락이 갈리고 있다는 뜻은 여러분,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 여러분, 강남 불패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은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이게 2007년, 2008년의 상황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에는 모두가 한입으로 말입니다. 한입으로 강남 불패다. 강남은 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금융위기란 놈이 그야말로 엄청난 한 방을 때렸죠. 부동산은 폭락하고 하우스 푸어는 그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구동성이 될 때, 이구동성이 될 때.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모두가 하나같이 집값이 폭등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도권이 0.36이잖아요. 0.36. 전국이 0.27입니다. 게다가 서울 전체도 0.19까지 올라갔어요. 서울 동남권, 이게 강남이죠. 강남도 0.18까지 올라갔고요. 심지어 수도권은요, 역대 최대치로 올라갔다. 0.36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집값을 폭락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집값이 폭등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실의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한 입으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는요, 결국 시장에 분명히 변화의 기류가 감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무슨 변화의 기류냐.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 많은 사람들이 다 집값이 오른다고 폭락한다는 또 소수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집값이 올랐느냐? 이것부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집값이 올랐느냐?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쉽게 말하면요, 주택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집값이 엄청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집값이 엄청 올랐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수치에서도 보면 이 집값 상승의 어떤 단초는 임대차 3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2년 더 싸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니까 전세 자체가 희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자체가 희소하다, 적어졌다. 이 말은 공급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급이 줄으면 가격은 올라간다. 처음 계약할 때 뭐 4억 원이었던 집값이 지금은 8억 원, 10억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아파트 값하고 비슷하게 폭등했어요. 폭등. 지금 아파트 값의 등락률도 보면요. 이게 작년 7월이죠. 전세 임대차 보호법과 맞물려서 집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9.97%가 올라갔고요. 서울 수도권은 12.97%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점점 집값 통계가 이제 나오면 다 알려질 텐데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는 데다가 여러분 이거 아시죠? GTX
GTX가 또 한 번의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GTX 주변으로 A, B, C, D 노선까지 있는데요. 주변으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서울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니까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집값이 뚝뚝뚝뚝 올라간 게 계속 올라갔어요. 쭉쭉. 그러니 집값은 지금 뭐 천정부지다.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고양, 남양주, 양주, 시형 집값이 거의 반년 사이에 20% 이상 폭등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안 일어나요. 공급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 2월 4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전국에 83만 가구, 예,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에 32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지만 결국요 공급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더 심각한 양산으로 지금 뻘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신도시가 공급이 돼도 이게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예요. 집값이 안 떨어진다. 왜? 신도시가 지금 분양하지만 이게 입주까지는 3, 4년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장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시장에서는요. 진짜 많이 걸리면 이거 10년도 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도. 그러면 지금 당분간 보면 공급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공급에 대한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집값이 지금 장난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집값은 내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 집값의 상승의 단초가 된 임대차 3법 이거 폐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국회 해상권은 없어요. 그러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하면 나라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돼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으로 존재하는 한 이게 임대차 3법의 폐기도 쉽지 않다. 부동산에 대한 개혁도 쉽지 않다. 내년에 대통령이 3월 9일 날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대한 큰 영향은 오히려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국민의 심판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들고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공영 여당이 있고요. 또 신도시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 예. 이게 5년, 3, 4년 아니라 적어도 10년, 많게는 10년, 길게는 10년이죠. 10년까지 간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면요. 부동산이 내려가려고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도요. 예, 집을 사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 반, 안 하는 사람 반이에요. 예. 근데 집을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문직 고소득자들 있죠. 그동안 집 안 사고 계속 버텼어요. 예. 언젠가는 집이 떨어지겠지. 예.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불꽃일 거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마지막 발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버티다가 최근에는요. 이들까지도 집을 사는데 합세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요. 집값이 당분간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켜내야죠. 예, 버텨내야 되고요.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를 때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그 일들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두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거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현금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쌓아가야 되고요.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위기 때 그 현찰이 엄청난 빚을 발휘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현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달러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금 통장, 금에도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필요하다면 채권까지도 가는데 채권 금리는 워낙 낮으니까요. 예, 오히려 말입니다. 우량주를 사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량주도요. 예, 주식시장에 우량주를 살 때도 내가 여유자금의 최소한만 사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 나중에 다가올 그 위기에 그날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써지지 마시고요. 어차피 2020년이 위기가 있었다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까 9년 안에는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예. 그만큼 예, 준비하고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데 영끌해서 집 사는 건 전 반대입니다. 예. 그것은요. 결국 부담만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떨어질 그날이 오니까 예, 그날을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